주머니에 든 돈. 옛날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논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해는 볕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히 와주어서 다행이야. 게다가 벼도 쑥쑥 잘 자라니 풍년이 들겠구나. 얼씨구 좋다. 농부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춤에 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땅이 풍요롭고 곡식이 잘 자라는 일만큼 농부에게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농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림이 항상 쪼들렸던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인데. 농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돈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 바위 옆에 제법 두툼해 보이는 주머니가 농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농부는 얼른 뛰어가 주머니를 집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안에 엽전이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거리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이 돈만 있으면. 순간 농부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는 물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남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야. 게다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다시 꽁꽁 싼 다음 관가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관가를 지키고 있던 포졸들이 농부를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사또께 아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니 방법이 있어야지요. 농부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농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사또 앞에 선 농부는 돈주머니를 꺼내며 찾아온 연유를 말했습니다. 소인이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물건을 줍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농부로다. 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사또가 농부의 갸륵한 마음을 치하하자 농부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소인은 사또께 물건을 맡겼으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기고 관가를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관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또에게 넙죽 절을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제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제가 소를 팔아 남긴 돈인데 집에 가서 보니 없지 뭡니까? 사또는 때마침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온 뒤라 얼른 농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농부는 잠시 기다리라. 그리고는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너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이에 저기 길 옆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 하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신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돈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느냐? 소판 돈 2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200냥이라. 마침 이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왔는데 내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소장수의 말을 모두 듣고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농부는 이 돈주머니를 어디서 주웠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가 옆에서 주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냐? 사또, 외람된 말씀이오나 정말이지 전 돈주머니를 줍기만 했을 뿐 돈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이방에게 시켜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세보게 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은 돈주머니의 돈을 꼼꼼하게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주머니에 꼭 200냥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200냥이 맞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장수가 불이 나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0냥이 아니라 220냥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 20냥을 세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의아한 눈초리로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200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220냥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돈주머니를 주워온 저 사람이 20냥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장수는 느닷없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말했습니다. 농부가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농부에게 죄를 씌워 20냥을 거저 얻어보려는 얕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이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심사네? 농부는 소장수를 향해 일침을 가한 후 사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그 돈주머니에서 20냥만 빼돌릴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돈주머니를 모두 갖지. 사또께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또 역시 소장수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의 말처럼 자기의 목숨 같은 재산을 찾아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부당하게 20냥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돈을 주었더라면 가질 마음만 있었으면 20냥이 아니라 200냥 전부를 빼돌렸을 것이다. 소장수는 듣거라. 정녕 이 돈주머니가 내 것이 확실하렸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렇사옵니다, 사또. 그리고 그 돈주머니에는 200냥이 아니라 정말이지 220냥이 들어있었사옵니다. 소장수는 억지 우는 소리로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교하고 뻔뻔스러운지 농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소장수 놈이 돈에 환장을 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아마도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착한 농부가 20냥만 갖고 나머지 200냥을 가지고 왔을 까닭이 없지 않겠느냐. 사또가 판결을 하자 소장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200냥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어찌 저 농부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 돈주머니는 분명 제 것이 맞사옵니다. 소장수는 다시 한번 사정사정 농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200냥만 들어있는데 어찌 이것이 내 돈주머니라고 우기느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돈주머니의 주인은 이곳에 없으니 소장수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주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돈주머니는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도록 하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 소장수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렸던 돈주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돈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타고 슬펐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내 돈. 하지만 후회를 한들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